자, 오늘 스파크 차량이 한 대가 들어왔는데요. 연료가 폭탄을 맞은 남자 연비가 안 나와서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도 얼마 쓰지를 못한대. 그래서 엔진을 점검해 달라고 왔는데요. 지금 차체를 떠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자, 이쪽 바퀴를 돌려볼게요. 자, 돌려보세요. 자, 잘 돌죠. 이쪽은요. 자, 이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쪽. 자, 이쪽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안 돌아가요. 예?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근데 이걸 끌고 다니셨어요? 모르니까 다니죠. 아니, 연비가 안 나오면 뭐가 이상하게 차도 잘 안 나갔을 텐데. 그걸 알면 제가 기술자죠.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밀어볼게요. 자, 돌기는 도는데 엄청 무겁습니다. 또 이쪽 앞바퀴를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잘 돌아요. 결론은 이 차량은 캘리퍼 타입이 아니고요. 이 타입은 휠 시린더입니다. 휠 시린더 자체가 내부 이제 확장식으로 해가지고요. 라이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휠 시린더라는 게 있네. 이게 고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브레이크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 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항시 잡혀있기 때문에 차는 나가지 않죠. 그 다음에 연비는 비례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폭탄이 맞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엔진을 교체할 때요, 내 차가 이상하다, 연비가 안 좋아, 좀 무겁게 나가, 이럴 때는 우리가 가볍게요 한 번씩은 바퀴를 한번 점검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휠 시린더 고착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차량은 연비가 나오질 않아 가지고 결국 엔진 점검을 하러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뭐였어요? 휠 시린더 고착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혹시 운전자들 엔진을 교체할 때 한 번쯤은 바퀴 한 번씩 한번 돌려가지고 내 차 바퀴가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확장식 브레이크 시스템 라인이고요. 이게 휠 시린더입니다. 휠 시린더 고착이 돼서 그런 거죠, 그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 휠이 정상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밀면 그냥 움직이죠. 이쪽으로. 또 이쪽에서 움직이면 움직이죠. 이건 고착이 안 된 거죠. 자,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자, 제껴보겠습니다. 힘으로요. 꼼짝을 안 하네요.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체가요. 휠 시린더가. 이게 이제 고착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밟았다 놓으면 니턴이 돼야 되는데, 니턴 스프링에서 니턴이 돼야 되는데 완전 니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드럼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휠 시린더도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68도 이쪽 바퀴도 재보고, 여기는 40. 여기는 낮네. 여기도 40. 야, 이렇게 봤을 때 온도가 저쪽에 해서 높잖아요. 제일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네 바퀴 중에 이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니턴이 돼야 되는 니턴이 안 돼. 왜냐,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고 페달을 놓으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바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온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네 바퀴 중에 온도가 얼등이 높잖아요. 니턴이 덜 된 거지. 이건 항시 브레이크가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부하를 받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부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캘리퍼가 이 자체가 니턴이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이게요. 한번 보자고요. 어떤 문제지요? 아까 우리가 온도 측정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까 차량. 온도 측정. 측정해보면 알아요, 정비사들은. 딱 측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보면 뭐 70도, 80도, 뭐 50도, 이제 주행 거리에 따라 이제 다르겠죠. 브레이크. 그러니까 네 개가 다 비슷해야 되는데. 네 개가 비슷해야 되는데 이상하니 어떤 온도가 편차가 크다. 이 자체는 크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브레이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페달을 놨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니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가 굴러가야 돼. 차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분명하니 어디가 잡고 있는 거죠.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가 계속 열이 나가지고 열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명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이제 점검하시는 방법을 아시지만 일반 우리 운전자들은 어떻게 좀 점검을 해야 됩니까? 차를 평지에 세워. 평지에 자, 오토차는 N에다 놔. 파킹 다 해제해. 중립으로 놓고 차를 밀어봐, 가볍게.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가 잡고 있는 거니까 안 밀리겠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운전자가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가벼운 차나 가능해요, 자체가. 운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일 간단해요. 평상시에 내가 주유를 하고 나서 주행거리가 좀 짧다. 그 다음에 차가 좀 가볍게 나갔는데 좀 무겁게 나간다. 그렇죠, 그거네. 근데 명장님 오늘 뭐 이렇게 또 관련해가지고 지금 브레이크 관련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 차량들은 보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캘리퍼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확장식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드럼 타입이 있어요, 자체가. 맞다, 드럼 타입. 이것은 이제 라인이라고 그러죠, 자체가요. 이제 휠 실린다, 이거예요, 자체가. 이게 쩔어요, 이거.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타입은 유압으로 인해서 이게 유압이 가해지면 이게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이렇게 꽉 잡아주는 거겠죠. 드럼을 이제 꽉 잡죠, 이 자체가. 근데 이게 고착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이제 휠 실린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휠 실린더 보면 컵이라고 그래요. 이제 부트컵인데, 부트컵.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유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밀어 나와, 이렇게.
그렇죠. 실린더가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 리턴 시프링에 의해서 이게 다시 이렇게 좁으면 들어가야 돼. 이걸 리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고착이 돼버려 이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브레이크 관련된. 고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자, 고착이 된 원인은 뭐예요? 결국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것도 브레이크 오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브레이크 액, 현장에서 브레이크 오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안에 브레이크에 오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죠. 이 자체. 그래서 브레이크 액 자체를 교체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쩔어버려, 이 자체가요. 액이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점도가 떨어지고 뭐 하면 이제 이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입이 이제 휠 실린더 타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타입이 있냐면 캘리퍼. 캘리퍼. 그렇지, 아이가. 보통 캘리퍼. 이제 제 차도 그렇고 일반 승용차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캘리퍼도 마찬가지예요. 실린더가 있으면 이게 실린더 이게 튀어나와야 해서 리턴이 돼야 돼. 맞아요. 근데 이 안에도 브레이크 액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브레이크 오일 교환을 자주 안 하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쩔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브레이크가 항시 잡혀 있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실린더가 고착이 되든지 아니면 이걸 바디로 고정하고 있는 이 바디 고정대가 있잖아요. 이 자체가 움직여야 돼 이게. 움직여야 돼요? 이거 굳어버려 이것도. 이것도 굳어요? 이것도 굳어버려.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굳어?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것도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게 굳으면 뭐가 안 돼요, 명장님? 브레이크 고착이 돼. 똑같아. 왜냐면 브레이크는 이 실린더가 하는 건데요. 실린더가 잡고 있지만은 이 실린더는 이 중심으로 해서 실린더가 움직이지만은 이것도 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이게. 그렇지. 지금 보면 움직이잖아요. 진짜 움직이네. 이게 빠졌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것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고착이 돼버려 이게. 자, 이게 고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보면 오일이 들어가는 구리스가 들어요 여기도. 근데 이게 굳어버려 이것도. 이것도 브레이크 오일과 관련된 건가요? 이제 여기는 이제 구리스가 들어요. 여기는 구리스 종류가 들어갔는데 이게 열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산화돼 가지고 타버려요. 그래서 이게 쩔어버려 이게. 그래도 또 큰일 나겠네. 그렇지. 이제 캘리퍼 타입은 여기 실린더가 고착이 되거나 여기 지지대 이 자체가 그렇죠. 이 자체도 고착이 돼 버리면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따로 나와요. 또 이것만 따로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옆에다 이제 끼면 되죠. 야. 그래서 요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고착이 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통째로 바꿔야 돼 이걸. 그래서 이 부품만 따로 나는 준비를 해놨어요. 명장님께서는 도대체 없는 부품이 뭡니까? 없는 부품? 뭐 다 있네. 이거 가져가. 저희 소비자들, 운전자들은 평상시에 그냥 일단 브레이크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핵심이었죠, 그게. 근데 브레이크 오일 자체를 실제로 관리를 한지 이제 잘 못하면 결국 쩔어버려, 이 자체가요. 그래서 브레이크의 관리만 잘하면 이러한 어떤 연비도를 개선할 수 있더라. 알겠습니다. 그 정비업계에서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 차량 관리 이걸 정비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일반 소비자 말고 저 그것도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동차 제작사마다 이제 매뉴얼이 있잖아요, 자체가요. 그렇죠. 브레이크 액은 몇 킬로에 교체를 해라 하고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브레이크 오일 자체는 4년 주기 5만 킬로마다 교체를 해라. 브레이크 액, 브레이크 오일은 4년 주기 5만 킬로요? 점검, 정비를 해라. 교환을 하라면 욕먹어요. 교환하라 그러면 일부러 저기 교환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4년 주기 5만 킬로마다 5만 킬로. 그래서 점검,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점검, 정비를. 교체를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혹시 뭐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오일료 가려고 정비업소에 갔을 때 가만 내가 브레이크 오일을 한 몇 년 됐나? 이런 거 한번 좀 여쭤보는 것도 저 사장님 저 브레이크 액도 좀 체킹해 주시겠어요? 이런 것도 저희 소비자들의 목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아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비사들이 이 상태만 얘기를 하면 선택권은 소비자가 있잖아요, 자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비업계에서는 이걸 교체하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교환주 한번 상태를 보니 어떻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선택은 소비자가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참 그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잘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잘 멈추고 잘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쪽 시스템이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브레이크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거. 4년에 5만 킬로.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명장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명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